1월 13일 월요일 2020년 두 번째 위클리 마켓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야? 네. 우선 지난주도 각 자산들의 변동이 컸던 한 주였고요. 그 전주 금요일에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제거하면서 긴장감이 이어졌던 한 주였는데 군사적 충돌 우려가 굉장히 커지면서 위험 자산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커졌다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 대신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고 했고, 이란도 추가적인 공격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확전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는 것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인식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급등했던 원유나 금 등의 자산의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우선 FX부터 보면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엔화나 스위스 프랑 등의 약세가 두드러졌었고, 원달러 환율 또한 1180원 근처까지 올랐었는데, 이 환율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1160원까지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 자체는 주중 계속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나갔었는데,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의 비농업 인구 고용 지표가 부진하면서 상승폭을 어느 정도 줄이며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커머디티는 역시 한 주간 변동폭이 가장 컸던 자산군인데요. 역시 원유와 금의 변동성이 가장 컸었습니다. 긴장이 계속 격화되었던 화요일까지는 가격 상승세를 이어나가다가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나서 상승폭을 모두 되돌리면서 원유는 WTI 기준으로 60불 밑에서 한 주를 마감했고요. 금도 상승폭은 대부분 되돌렸는데, 금요일 미국 고용지표 부진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다시 되살리면서 하락폭이 더 커지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반등하면서 끝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 인덱스 쪽을 보면 미국은 다우가 사상 최초로 29,000선을 돌파하면서 미국 주요 3대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이어나갔고요. 국내 지수도 처음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이 하락폭 다시 다 되돌리고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권 쪽에서는 지난주 위험 회피 심리로 떨어졌던 금리들이 다시 또 위험 선호 분위기에 대부분 반등을 했고요. 우리나라가 상승폭이 컸었는데 우리나라 국고채 10년 기준으로 15bp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번 주 17일 금요일에 있을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금리 동결이 예상되면서 큰 폭 상승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번 주 예상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자면, 우리가 그때 딱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할 때 주목해야 될 상품으로 뭐가 있었지? 그리고 금이랑 원유. 그치. 금이랑 원유 자체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 원유는 뭐 하루에 종가 기준으로는 4% 빠졌는데 뭐 고점 대비는 한 8%도 빠지고, 이게 8%라는 숫자가 지금은 딱히 와닿지 않겠지만 진짜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하루에 원달러가 한 80원이 움직인? 10원만 움직여도 엄청 많이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80원이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이렇게 하루에 급격한 변동폭이 생기면 이게 계속해서 변동폭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급격한 뭐 상승이나 하락이 있게 되면은 그거 자체에 대한 반발 심리가 많기 때문에 그게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래서 자기가 하루에 금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4%가 오르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와야 돼. 정리하고 나오고, 그러한 상품은 그날 하루 정도는 안 보는 게 오히려 돈을 벌고, 아니면 만약 깨졌다 그러면 덜 깨지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어떤 매매에 관련된 약간 어느 정도의 팁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그러면 이번 주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우선 이번 주 주목할 지표들 먼저 살펴보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 등의 미국 지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 금리 결정이랑 중국 GDP 발표가 있고, 미중 1차 무역 합의가 15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군사적 충돌에 대한 경계가 줄어들면서 다시 시장은 이런 지표들을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금요일에는 어느 정도 다시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서 이번 주에 있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뭐 미국 제조업 지표나 미국 고용 등이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물가와 소매 판매 역시 미국에선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커지고 있고, 하지만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는 역시 미중 무역 합의 서명인 것 같고요. 우선 15일일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뭐 이것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서 일단은 15일 정도를 예상을 한다고 적어놨고, 실제로 연말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시장에서 기대하는 무역 이슈에 대해서 여기서 합의를 한다면 그동안 무역 분쟁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자산들에 대한 집중도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 자산들을 보면 우리나라 주식 지수도 그렇고요, 원달러나 상품 통화들,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그리고 캐나다 달러 같은 상품 통화들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될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을 때 이란과 미국과의 약간 긴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 금융시장 전망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잠시 잊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지금은 서로가 그냥 대놓고 더 이상의 추가적인 전면전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20년 금융시장 전망을 하면서 예상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 무슨 얘기를 했었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해결 여부. 이번 주 해결이 뭐 될지 안 될지는 뭐 모르지. 뭐 그리고 1단계가 뭐 사인을 한다고 해도 뭐 그 다음 단계가 또 남아있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예상했던 거를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는 한 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용구가 얘기를 했듯이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것보다 더 급격한 호재로서 작용을 하기는 힘들 거야. 시장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더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쉽지는 않겠지만 단계별로 리스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이 상품 통화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 상품 통화라는 것 자체가 약간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돼서 경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통화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원화나 뭐 오지 이런 거는 조금 수혜를 보지 않을까. 수혜를 보면 어느 쪽이겠어? 뭐 해당 통화의 강세? 뭐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이야. 그냥 네가 지금 투자한 것도 아주 훌륭해 진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든다. 그래서 이번 주 위클리 마켓 애널리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수로 마무리. 박수.